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의 반등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8만 전자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애플 같은 애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혁명, AI 혁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애플 같은 애가 누가 될까? 그게 테슬라가. 테슬라의 그 차량용 AP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걸 삼성이 지금 14나노를 오스틴 팹에서 생산해주고 있어요. 2년차 크리에이터 아이캐신 이영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바로 써먹는 최강의 반도체 투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16년차 IT 산업 분석하고 있는 이영수입니다. 요즘에 IT 흐름도 좋고요. 반도체 흐름도 좋고 지금 바빠지지 않으셨나요? 네, 요즘 좀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테크 주식의 흐름은요, 제 채널의 조회수 흐름은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연초에 갑자기 막 조회수가 튀더라고요. 그때 IT가 또 주식이 좋아졌고, 좀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에 좀 빠지더니 또 요즘엔 다시 또 올라가기 시작했고, 반대로 또 힌트 하나 드리자면, 요즘에 그 바이오 쪽이 약간 좀 소외돼 있잖아요. 우리 알바킹 이혜진 대표님 채널을 잘 열심히 영상은 안 보시더라도 조회수 추이를 보면 이게 대충 시장 흐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전자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영수 대표님께서 작년 말부터 지금 저점인 것 같다, 계속 담아가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좀 분위기가 안 좋았고 긴가민가한 것도 있었는데 그때 막 자식에게 물려줘도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상당히 확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늦은 거 아닌가, 7만 전자를 앞두고. 뭐 지금 사도 삼성전자는 장기 투자하기는 좋다고 봐요. 이제 그런데 뭔가 좀 이제 기대 수익률이 높으신 분들은 소재 부품 장비주 중에서 좀 이제 그 특출난 업체들, 그런 업체들 중심으로 좀 공부하면서 투자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반도체는 먹을 게 많아요. 그래요? 거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시작이에요? 그 삼성전자 그래도 바닥에서 거의 15% 20%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동안 너무 낮은 가격대만 봐서 그런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업황은 상승 사이클이 시작인데 이제 가격 프라이싱은 이제 한 30-40% 해버린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봤을 때 특별한 호재가 이렇게 있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다시 이제 쌍바닥 이야기를 하면 보통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은 쌍바닥을 그리고 가는데요. 앞바닥은 공급단에서 나오죠. 이제 작년 가을에 일어났던 이제 감산 릴레이, 이제 이게 좀 늘어졌어요. 삼성 때문에. 삼성이 괜히 고집 부리는 바람에 이게 좀 늘어졌고, 이제 뒷바닥이 진바닥이에요. 그래서 뒷바닥은 보통 재고 축소, 그러니까 재고가 피크 아웃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가 늘어나는 게 스탑하고 재고가 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이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딱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 제가 그때 요 앞전에 제가 방송 출연해서 2분기 말쯤에 빠르면 2분기 말, 늦어도 하반기에는 뒷바닥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디램하고 낸드 둘 다 올랐습니다. 전달 대비해서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간다 그러면 뒷바닥이 이제 지금 지나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상승의 초입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 변동은 있겠지만 계속해서 약간 우상향을 그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업황이라는 게 주인이라 그러면 주가는 개거든요. 그러니까 산책 다니면 개가 앞서거니 하고 뒤서거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수 있는데 펀더멘탈은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인 거죠. 그러면 주가도 이렇게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지만 거의 이렇게 우상향을 하면서 올라가는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회사들은 빠질 때마다 사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사이클이 몇 년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락 사이클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이어지고요. 상승 사이클은 보통 한 2년. 그런데 요즘에는 좀 압축돼서 일어나요, 사이클이. 그래서 보면 주가적으로 보면 하락 사이클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됐으니까 거의 1년 지속된 거죠. 1년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 외국인들이 엄청 사더라고요, 삼성전자를요. 근데 개인들은 좀 파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항상 그래요. 항상 개인들이 털리죠. 살 때는 정말 내가 장기 투자 10년 장기 투자할 거라고 하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는 강남 아파트처럼 투자해야 된다. 강남 아파트는 비자발적 장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무 힘드니까 그동안에 본전홈을 팔아버리는데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이 꼭지대 사신 분들이 본전홈을 팔아버리는데 그때부터 또 폭 올라가거든요. 똑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아, 그러니까 지금 약간 털리는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팔립니다. 네. 안타깝네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항상 누군가의 살과 피가 네, 다른 어떤 새로운 성장의 영양분이 되는 거죠. 네. 아. 내 살과 피가 영양분이 안 되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도체에 아직도 주저하고 막 이렇게 네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긴가민가 하고. 네. 아직도 전체적 시장으로 봤을 때는 제가 네. 느끼기엔 댓글로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삼성전자 컨텐츠에 대해서 아직은 네. 옛날만큼 인기를 못 찾은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절반 이상은 아직 그리고 좀 부정적인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좀 더 맞습니다. 기다리는 그렇죠. 그런 느낌을 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투자 지표예요. 저도 이제 그 우리 이웅구 대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네.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는데 네. 작년에 이제 대표님하고 촬영하면서 그때는 막 폭락할 거예요. 지금 다 팔아놓고 언제 사세요? 뭐 이런 영상이 떡상이었거든요. 근데 연초부터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건 다수의 전망하고 보통 반대로 많이 가거든요. 그리고 막 최근에 아직까지 2차 전지 콘텐츠가 맞아요. 계속해서 조회수가 좋은데 네. 이게 피크 때 비하면 점점 떨어지죠. 아. 네, 이거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저와 관련된 콘텐츠가 올라갈 겁니다. 네.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이혜진 대표님의 알바킹 채널이 네, 조회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 콘텐츠 조회수가 많이 나올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때 조심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악플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하시면 네,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가요. 네네. 사이클에 이렇게 좀 정점을 이루면 네. 한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지금 메모리 업황의 반등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8만 전자까지는 터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아직까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8만 전자에서 9만 전자를 넘어가는 정고점을 뚫으려면 뭐가 필요한가? 레벨업. 결국 시스템 반도체. 네, 삼성전자가 TSMC를 위협할 만한 시스템 반도체의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요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요? 네, 삼성이 꽤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네. 막 2030년이면 아직 네. 한참 막 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TSMC를 넘어서는 뭐 1등이 될까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동안에는 TSMC하고 뭐 경쟁한다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밀렸거든요. 기술적인 측면이나 영업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렸는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수율도 많이 올라왔고 고객사 유치도 잘 되고 있고요. 제가 그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를 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게 결국 삼성 파운드리 수율이고 그리고 이 첨단 공정에서 누가? 새로운 고객들 유치, 그죠? AMD, 엔비디아 뭐 이런데 대형 고객들. 네,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뉴스가 나왔죠. 그래요? 네, 그게 나오니까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죠. 어떤 고객이 좀 그렇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팔라노 네, 자동차용 이제 그 AP 네. 그 GPU를 이제 삼성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미국의 암바렐라라는 회사에 이제 자동차 AP가 5나노로 이제 삼성에 의뢰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모비라이라는 업체가 이제 ADAS 칩 쪽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네. 여기가 TSMC 100% 팹을 쓰다가 최근에 삼성 쪽으로 이원화를 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이 지금은 이제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5월 21일자로 뉴스가 나왔는데 4세대 네, 퀄컴 스냅드래곤 G8 4세대를 삼성전자 3나노 게이트 어라운드 그 공장에 네, 거기에다 맡길 수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이 그 파운드리 가동률이 많이 올라갔어요. 1분기에 80% 정도의 가동률이었는데 2Q에는 90% 수준까지 올랐고 그리고 이제 4나노, 5나노 수율이 TSMC하고 비슷하다. 그게 이제 애플 담당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 4나노 그 MPW 네,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라고 해서 시제품 만드는 그 팹 있잖아요. 네. 그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그게 5나노 MPW를 한 게 2019년이거든요. 4년 만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4나노 수율을 잡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파운드리 데이 이런 때 이제 행사 때 보면 우리가 이제 4나노까지 차량용 반도체 쪽에 열어주겠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수율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대로 가면은 막 TSMC를 이길 수 있는 건가? 네. 그리고 이기려면 어떤 좀 뭐의 강점이 있는 걸까? 그런 게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허들 하나는 넘는 거예요. 만약에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게 이제 신공정이거든요. 기존에 TSMC가 쓰던 공정은 핀패시라는 구조예요. 트랜지스터가 이제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그런 건데, 그럼 트랜지스터가 이제 어떤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드리면요. 이 트랜지스터라는 게 결국 반도체의 시작이거든요. 이제 트랜지스터 7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 윌리엄 쇼클리라는 그 팀이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지금 70년이 된 건데, 그 트랜지스터라는 게 스위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스위치 역할을 하는데, 반도체라는 게 도체도 됐다가 부도체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스위치를 통해서 얘를 도체로 만들었다가 부도체로 만드는 건데, 이게 그 우리 미세공정이라는 선폭이 트랜지스터 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트랜지스터가 점점 작아지겠죠, 스위치가. 근데 스위치가 점점 작아지니까 옛날에는 이게 스위치가 딱 끄면 전자가 통과를 안 했는데 어느 순간은 스위치를 껐는데도 막 전자가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숏 채널 이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계속 고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요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는 기술을 써서 20나노 때는 커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또 10나노 때 되니까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핀팻이라는 공정을 쓴 거고, 핀팻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냥 수도꼭지라고 생각할게요. 트랜지스터라는 게. 근데 수도꼭지가 잠궜는데 계속 물이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3개 달아놓은 게 핀팻이에요. 그 위쪽에 하나, 옆쪽에 하나. 그래서 3개를 했는데 이게 또 한 5나노 되니까 또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4개 위아래로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게이트 올 어라운드예요. 네. 그러니까 수도꼭지 4개, 최첨단 수도꼭지 4개 달아놓으니까 이제 잠그면 전자가 덜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정이 중요한 거고, 그게 이제 3나노는 삼성이 GAA 공정을 먼저 시도를 했고요. TSMC는 3나노까지는 핀팻 하다가 2나노부터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 만약에 성공을 하면 기술적으로 TSMC를 한번 한 세대를 앞서가게 되는 거죠. 그 핀팻으로 계속 2나노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2나노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자가 이제 막 통과해버리거든요. 통과해버리니까. 수도꼭지 3개를 막 통과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먼저 한 거고. 먼저 간 거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삼성전자가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운데요. 그 최근에 또 그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만나가지고 화제가 됐잖아요. 이것도 뭔가 좀 청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삼성이 사실은 이제 그 모바일 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난 10년간의 모바일 혁명의 핵심은 애플이잖아요. 결국 그 애플을 TSMC한테 뺏긴 순간부터 이거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애플을 데려와서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면 앞으로 애플 같은 애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향후 10년은 모빌리티 혁명, AI 혁명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애플 같은 애가 누가 될까? 그게 테슬라인 거예요. 야, 그게 또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그 차량용 AP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FSD라는 칩이 있거든요. 그걸 삼성이 지금 14나노를 오스틴 팹에서 생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걸 또 TSMC가 또 가져가려고 7나노, 5나노부터 가져가려고 엄청나게 기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단도리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절대 뺏기지 않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하고 좀 다른 게, 모바일 시대는 사실은 애플하고 삼성이 경쟁 관계다 보니까 애플이 TSMC를 불러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테슬라하고 삼성은 경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삼성 카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또 선택을 해야겠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삼성 카랑 그 휴대폰이랑 좀 느낌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결코 나쁘지 않다. 네네, 그렇죠. 삼성이 실제로 그 지금 파운드리 쪽을 2027년까지 빔 모바일로 50% 이상 채우겠다고 했거든요. 빔 모바일이 뭐겠어요? 결국은 차량 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율주행차가 레벨 3가 되거든요. 2025년부터. 그러면 컴퓨팅 파워가 거의 뭐 이제 마크 주커버가 이야기했던 바퀴 달린 스마트폰 수준이 아니라 바퀴 달린 미니 서버 수준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해져요. 이제 거기에 필요한 두뇌 칩이 이제 차량용 AP거든요. 그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그 혹자분들이 반도체 좋게 보시는 분들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 반도체 못 사면 앞으로 더 못 산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야 된다.
그렇죠. 그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아 이거 바닥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재고 다 없어지면 네,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반도체 투자가 안 맞는 겁니다. 사실 그런 확인하면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많이 올라. 네, 그래서 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네.